예? 예, 그 무식하게 보는 방법 중에 바로 이 식상이 없어도 과부다, 인수가 없어도 과부다. 예. 아까 인수가 없는 경우 맞죠? 인수가 없어서 관성과 조화를 못 가지는 경우에 결국은 하도 서방이 딱합해사니까 자기가 도망 나왔다 이거예요. 도망 나와 혼자 살아보는 세월이 있으므로 그것도 과부 세월. 예. 그 다음 관이 없는 거는 원래 관과 인연이 강하지 못하므로 과부 세월. 식상이 없어도 과부 세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고 따지면 무조건 무조 붙일 것. 더 살아봐! 이러면서 더 살아봐. 예. 근데 그렇게 보는 법에도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 식상이 없어서 결국 남편이나 남자와의 조화력이 약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식상이 거기에 조후적인 요소로 더 많이 작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죠. 네. 자, 그 다음 식상이 없다는 것은 또 일종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면은, 말 그대로 야시매구끼거든요. 야시매구끼. 야시매구 짓을 해야 걸리드는데 남자가 낚시를 싹 해가지고 오지요. 걸리드는데 이 야시매구끼를 많이 안 부르고 매너만 너무 좋은 거라 이 관인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럼 선보러 나가면 네 하면서 하는데 숙제를 팍 던져가지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중의 경금은 조금 작용하는데 어디에? 아, 사중의 경금 작용하죠. 근데 이것도 조부적인 요소가 와야 조금씩 작용해 주는 것이 되니까요. 아주 활발하게 작용하는 인자로서는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근본 팔자에 기묘이나 무인일조가 원래 신유가 엉망이 되거든요. 지지에 식신상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인데 그런 요소가 자기가 끼를 부려서 사람을 꼬아들이는 어떤 능력이 약한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선생님 나하고 아주 비슷한데 예. 부리는 게 아니라 귀찮아요. 그게 문제라 할게요, 문제라 해. 이게 치마도 좀 이렇게 삐리리 하면서 이렇게 가 막 이렇게 주름 가는 것도 또 있고 막 이렇게. 그래, 한 더 빠지고 이렇잖아요. 그게 힘들지 뭐. 이렇게 이제 이 관성과 인수가 잘 발달될 때 매너는 좋은데 그런 요소가 약함으로 그렇죠. 그런 요소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애만 차 앞으로 하고 이 스타일이. 아니면 말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잘 가니까 다른 요소가 이제 운에서 좀 어떤 보충이 잘 돼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무식하게 보는 법 봤죠? 무식하게 보는 법 다음에 한번 언뜻 한 번씩 나올 거예요. 무식하게 보는 방법. 뭐 아주 간단하게 하나 없으면 무조건 이러한 어떤 경험을 겪는다. 이런 속성 속에 여자 팔자의 식상이 없으면 그런 세월. 그 다음에 인수가 없어도 그런 세월, 관성이 없어도 그런 세월.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샘플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샘플에는 이 경우는 아예 관이 이제 세력이 약해서 관이 세력이 재성이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이 경우는 월의 편재, 연의 편재, 일의 편재, 편인. 저 관성은 없죠. 그래서 일반 조직 사회하고 인연이 약하다. 그래서 진급이 의미 없는 조직 사회 또는 전문직 또는 자격증, 교육, 유경 분야 등이 인연인데 이 경우는 자격증 중심으로 전공이 이루어졌죠. 그 경우에도 이제 이 재성이 득기해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서 비견이나 식상이 빨리 안 움직이죠. 재성을 옆에 두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가가 패대뽀야 되거든요. 재성이 있으면 패대야 되는데 그 패대할 수 있는 인자가 편인 요소만 있다는 거죠. 편인 요소는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 표현이 아니니까 결국 결혼이 자연 잘 늦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남자 팔자에서도 이게 식신상관이 있어야
식신상관이 있어야 여자 재성과 소통하는 별이니까 여자를 빨리 끌어당기는 별로 작용하는데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은 애 안 써도 수월하게 뭡니까? 예, 재성과 친할 수 있는 인자가 있는 거죠. 이게 약한 사람들은 재성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약한 요소로 작용하니까 결국 결혼이 자연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식신상관은 뭐라고 해? 익스프레션, 표현.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은 상대방이 못 알아먹는 거죠, 그죠? 그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럼 비견급제는 적극적 요소를 좀 식상한 표현을 강조해야 하는. 그렇죠. 비견급제는 자기가 힘으로써 따라와 시끄러워 딱 하면서 빡 당겨오는 힘이고, 예. 그다음 식신상관은 예? 저 하늘의 별을 봐라 하면서 갑자기 멘트가 예? 그렇게 해놓고 막 그 뒷말을 슥 감싸보면 막 그냥 슥슥슥 땡겨 올라니까요. 그게 그것이 이제 식신상관이라는 거죠. 그다음 식신상관도 없이 땡기는 사람은 재성을 땡기는 사람은 아주 재주가 기발한 사람들이 또 보면 예. 사실은 사기꾼인데 그러면 예. 제가 입고 식상이 없으면은 예.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능력이 좀 이상이 좀 약하네. 그죠? 자연스러운 수단이 약한 거죠. 그런데 능력이 약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수단이 약하다. 그러면 비견 요소가 있다. 비견 요소가 강한 사람은 식상이 없어도 식상이 없다. 비견 요소가 강하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익 하면서 따라와 힘으로 하는 거죠, 힘으로. 그죠? 비견 요소라는 자기가 어떤 힘을 지상에서 발휘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급제가 있어도 비견급제를 많이 안 쓰는 패턴일 때는 재주 없이 재를 취한다는 건 특별한 재주가 있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재주는 결국 일종의 어째보면 남이 보면 사기꾼인데 이게 운을 잘 만나면 대단하다니까요. 예, 결국은 그 사기성이 예. 일시에 끝나지 뒤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운이 끝나면 이제 울면서 후회하네 하면서 그 인생 학교에 가가지고 예. 예. 이거 되는 거죠. 그 식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수시로 나오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완전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식상이 없으면서 재를 팍 당기는 거는 예, 결국 이제 이 비견급제 요소나 다른 요소가 그렇죠. 예.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식신상관이 빨리 작용 못해서 생기는 대로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팔자를 한번 더 봐보세요. 팔자. 갑신, 갑신, 병인, 을묘. 권명이죠. 권명에 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편관이 여기에 득세를 해가지고 있죠. 천간적으로 지지적으로. 그 다음에 정관이 시에 있는데 정관을 빨리 써먹는다 못 써먹는다. 빨리 못 써먹죠. 그 다음에 인수와 친한 것은 편관성이 합을 지어서 세력을 쓰고 있죠. 자, 그런 모양의 관인이 일단 소통되어 있죠. 그래서 부부 예정의 기본적인 형식은 큰 문제가 없는 구조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관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 관 다음에 뭐라 했죠? 식신을 뭐라 했죠? 식신은 연에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인호술하고 신자진하고 어떻게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여 살 수 있다 없다? 예, 없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되는데 이 자식이 부모와 동거하여 살면 그 모습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훼손됨으로 객지로 나갔는데 무다히 그냥 또 그 집에 들어와가 자꾸 그 부모하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자식이 실패가 된 경우죠.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 다 떨어져 사는데 한 자식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신금이 훼손되더라는 거죠. 그 불안 요소를 인신상충으로 벌써 이미 두고 있죠. 그리고 궤도가 인호술, 신자진. 그래서 신자진과 인호술은 동거의 조건을 열어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식신과 인수로서 인수는 뭡니까? 식신을 억제하는 거니까
자식이 불안해지더라는 거죠. 저 경우에는 막 무조건 자식을 잃는다가 아니고 결국 조건부가 되는 거죠. 객지로 나가 있으면 떨어져 살면은 식신이 지켜지고. 정관 어디서 먹습니까? 어디에? 정관이. 정관, 을묘 정관은 예, 뒷날에 이제 써먹게 되는데 요 간이 인수와 잘 소통되는 요소는 아니므로 대체로 자신이 주로 명예직 감투로 이렇게 잘 써먹고, 명예직 감투 써먹고, 이제 이 요소가, 편관 요소가 세력이 크게 약화될 때에 정관으로서 인간관계가 보통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본인이 쓰고 있는 사회적인 감투, 이런 역할로 잘 나가죠. 거기에서 이제 간목이 무력화되어서 인수를 붙들지 못할 때에는 이 을묘를 그대로 인간관계로 써먹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명조 한번 봐보십시오. 기축, 정묘, 경술, 무인. 선생님 그게 예. 오가 누가 되나 예. 그렇긴 하시고 오가 예. 오 인호술이 돼가지고 예. 화로서 움직임을 더 크게 안 합니까? 그렇죠. 이제 관이 이 화로서 움직이지는데 관 자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화 안 됩니까? 약화되죠. 그럼 식신 억제가 좀 약해지나요? 그런데 먼저 식신부터 때리고 월에 있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예,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 인자니까 식신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뒷날에는 오를 따라가서 서서히 훼손돼요. 예. 이제 이 합이 골 때리는 게 결국 뭐냐면 인목이 세월이 가면 결국 서서히 주고 주다 보니까 이 목의 기운이 결국 소진된다는 거죠. 예. 목의 기운. 결국 뒤에는 약화되죠. 인목이. 이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 인목이 훼손되는 어떤 과정은 어떤 걸로 오느냐면 이 신의 요소를 제외하고 요 형태만 놓고 본다면 주로 병사예요, 병사. 병으로 가는 거죠. 병으로. 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죽는다. 그죠? 매일매일 죽어가는 과정은 뭐냐면 충에 의해서가 아니고 주로 합에 의해서예요. 합에 의해서. 합에 의해서 목의 기운은 오하에게 매일 주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오하에게 목 기운을 애정으로서 주고 있죠. 그 범띠 자식을 낳았다면 남편 수명이 늘어납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남편의 수명이 늘어나는 범띠 자식을 낳았다면 범띠 자식을 낳았다면 아니 그거 안 되죠. 그건 또 아니에요. 예.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요 경우에 차라리 해생 자식이 난다면 차라리 인목의 이 오행적 근거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가 기본적으로 오행적으로 주어지니까 차라리 이런 게 되는 게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그렇죠. 이 경우는 이제 남편을 밀어주는 모양이 되니까. 예, 남편. 근데 인생 자식이 난다면 인생은 뭐예요? 성냥개피가 성냥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성냥개피를 하나 더 갖다 대었습니다. 불만 더 커지고 성냥은 똑같이 탑니다. 그죠? 그렇죠. 해생이 결국은 뭐예요? 성냥을 불꽃을 이만큼 필 거를 해생이 오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차가운 기운이 몰려있는 거니까 조금만 피는 거죠. 겨울에는 성냥이 빨리빨리 안 타고 추위에 눌려가지고 덜 피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오행적 보조로서 결국은 목이 오행적 수에 의한 보조를 받는 거니까 해생이 온다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말띠를 낳았다면 대포 동거 대포 사는 건 가능합니까? 말띠를 낳아도 띠 자체 요소는 오행적인 어떤 요소를 작용하고 자기 팔자의 육친적인 근거가 벌써 자식은 안방에서 오랫동안 기르기 어렵다. 보통 20세까지는 미약
미약한 것이므로 육신의 영향 안 받아요. 예. 예, 육신적인 영향이나 오행적인 영향 별로 많이 안 받다가 수물이 넘어 장성하면서부터는 오행적인 육신적인 작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게임에서 제외된다. 어린이는 게임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 고원에는 마찬가지로 어린 것은 결국은 오행적인 상생상극에서도 그 작용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린 것과 흡사한 것이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 지금 캠프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캠프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바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거죠. 지장간에 있다든가 어리다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노약자. 그죠? 노약자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이 노약자에서 수명하고 실제 관련이 있는 게 있어요. 요런 흡사한 케이스에 수평술 이런 요소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식신이 없죠, 그죠? 요 사람, 요 경우에 식신이 드러나지 못했죠. 자, 식신이 드러나지 못하고 축술이라는 형의 작용에 의해서 신체적 손상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수명이 늘어나요. 수명이 는다. 근데 신체적 손상이 없다면 이 사람은 식신이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장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핸디캡이 있음으로써 결국 팔자에 드러난 것으로서 희생을 치름으로써 자기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주차장에 가면 마크 있잖아요. 항상 비안해야 되고. 그 핸디캡이 됐다는 것은 운명에 의해서 희생을 이미 치러버렸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더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살아가면서 식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해로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어릴 때는 상관이 없다가 엄마 품에 있어도 엄마가 인수로서 눌리잖아요, 그죠? 자기 치마폭에 인수는 식상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게 있는 건데 어릴 때는 별로 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커서 이제는 게임의 법칙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그 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 대복론이 뒤로 또 뒷날에 가면 나온대요. 바보는 사지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머리가 이상한 관계로 운명의 바람을 아무데도 안 자빠진다니까. 동풍이 불어도 동풍이 아니고 서풍이 불어도 서풍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운명의 바람에 걸려들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 팔자 한번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벼슬관자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가 뭐에 해당되면 공망에 해당됩니다. 공망. 그 다음에 정관이 인수를 소통하여 관인이 기본적으로 소통되어 있고 식신이 드러나 있지 않죠. 임수, 개수, 해수, 자수 다 없죠. 그래서 관인이 기본적으로 소통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와 무리지어 있어요? 재성과 무리지어 있는 모양이죠. 사이에는 이제 임목이 같이 이제 앞뒤로 격각 끌어안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성이 무리지어 있으면서 대체로 그 재성 재물을 다루는 곳에 있는데 그곳이 드러난 관이 편관 말고 정관. 그래서 편관 말고 정관이므로 대체로 그 금융이라도 국가 금융조직. 그런데 공망되었음으로써 고관입니까? 미관입니까? 미관이죠. 그래서 그 진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는데, 자, 요 경우 이제 자기 태어난 날에서 보면 식신이 죄를 잘 제어하고 있는 모양이 아니고 편인으로서 그냥 정제, 편제 이렇게 보듬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정제는 뭘 하고 있고, 공망을 하고 있고, 공망을 하고. 예, 그렇죠. 편관도 공망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써놨습니까? 별거중. 별거중. 본거중이 아니고 별거중. 예. 그래서 안방에 들어오면은 이 작용은 잘 이제 봐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묘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 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을로. 을로 생각하면 을이 술에 뭐가 되느냐면 묘지예요, 묘.
묘라는 것은 그 힘을 쓸 수 있다 없다.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처가 안방에 들어와 가지고는 힘을 쓰기가 매우 약한 모양이니까 숨이 막힌다는 부인이. 근데 을목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단순하게 그냥 몸만 아프고 마는데 땅바닥에 있다는 것은 활동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역량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뜻이죠. 사회적 역량이 있는데 안방에 들어가면 막 서방님 때문에 숨이 막힌다 이 말이에요. 요 있습니다. 사나이가 그 정도 돼버야 되는데 30년 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숨이 막힌다는 거 숨이. 그래서 끽소리 못 하고 있으려니까 자기가 숨이 막히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독립선언을 갖다 수시로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 다음 세월이 흘러서 임목이 오면은 임목이 강화될 때는 편제를 따라서 결국 짝을 지으려고 하겠죠. 편제를 따라서 짝을 지으려고 하는데 편제도 만만치 않죠. 이 경우에는 간목이 인이 이제 천간적으로 옮기면 간목이죠. 술에 완전히 세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지예요, 양지. 제가 빠락빠락 대든다니까요. 제때를 딱 들고 놔주면서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빠락빠락 대드니까. 그 자기가 경험하는 이 안방에서 여자와의 관계는 어때요? 하여튼 연들이란 머리 아프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근데 일지에 주로 어떤 편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일지 편인 요소를 있으면 대체로 부인을 깔고 앉으려고 그래요. 또는 깔고 앉는 거 아니면 엄마처럼 의존한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하듯이 자기가 의존해 버린다. 왜 일지에도 엄마를 뒀으니까. 그래서 엄마처럼 의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깔고 앉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관계로 감으로써 처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가는 거죠. 그 이제 편인 일주가 그렇다. 그렇죠. 편인이 일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인이 반가우면 엄마처럼 기대쁘고 편인이 반가운 별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가 깔고 앉아 푸는 거죠.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편인은 식신상관에 반대죠. 식신상관을 억제하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마누라를 보듬든지 예뻐하든지 이렇게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앉아가 다 부려야 되잖아요. 앉아가 부리는 식으로 가니까 결국은 편인 요소가 있으면은 부인이 숨이 막히더라. 자,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마누라한테만 고통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그 다행히 이 경우는 뭡니까? 땅바닥에 양인이 없죠. 유금이 있어가 양인이 있으면 딱가 패푼다 할게요. 이익 하면서 막 바로 양인은 뭡니까? 칼 있고 편관 있으면 주먹 있으니 밖으로 나가면 무 주는데 안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쥐 박아푼다 할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쥐박죠. 요 앉아봐라. 탁 해가 1시간 딱 설교해 보는 거라. 화끈하게 한 대 때려 보세요. 여러분들. 앉아가 설교해 보니까 그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맞거든요. 제떨이를 내가 열심히 뛰어와가지고 딱 옆에서 딱 주사가 앞에 딱 놔주는 게 1시간 딱 설교를 들어보면 분명히 맞다.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생활은 숨이 막히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거죠. 바로. 결국 이제 양인이 있으면은 한 번씩 날아가고 양인이 없으면은 편인만 있으면 말로 꼬우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계속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세력이 아주 약하면은 그런갑다 하고 살지만 이런 경우에 지지에 드러나 있으니까 자기들도 기본적인 활동성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봐보세요. 정축, 계묘. 여자 팔자입니다. 여자 팔자에 병자년에 세상을 떴다. 배필이 병자년에 세상을 떴다는데 배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축 중에 있는 개수가 드러나 있는 이 개수가 남편인데 근본적으로
정병, 오정 비경급제가 득설해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개수가 세력이 있으면 이걸 전부 다 짝을 지우려 하겠죠. 근데 세력이 오행적으로 세력이 아주 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 개수가 어떻게 해요? 사오미운에 오행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죠. 사오미운에 굉장히 약해지는데 보통 요때에 재물이 크게 대패되거나 남편의 재물, 관이 크게 약해지죠. 사오미운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재물을 대패하거나 안 그러면 건강상 크게 부담이 발생하는데 거꾸로 이제 요 경우에도 물론 재물 금전상 많은 손실을 입었어요, 남편이. 근데 자녀이 오면서 뭘 건드리냐면 록을 충하죠. 록을 충할 때 충한자가 세력이 있으면 그것이 더욱더 크게 폭발해서 생기는 해가 있다. 이게 불기운이 강화되어 있죠. 근데 불을 탁 때리면 불이 더 확 붙는다니까요. 불이 확 더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 개수를 바싹 마르게 하더라는 거죠. 마르게 하더라. 그래서 불기운을 크게 마르게 하더라. 물론 대운의 이제 흐름에서도 개수가 안정하지 못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는 거죠. 때린다는 말은 안 좋다는 의미. 충한다는 것은 그 글자를 크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자극을 주어서 크게 강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럼 좋다 나쁘다는 개념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좋다 나쁘다는 이게 강화됐을 때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게 약화되느냐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해운에 가서 해자 충년을 지나갈 때 개가 해를 만나면 오행적으로 좀 세력을 쓰지요. 그래서 남편이 겨우 수습을 해가 4~5미 때 까먹은 거를 해년이 들어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자년이 오니까 오를 충해가지고 이러고 강한 불기운이 크게 퍼져버리니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가버린다고요, 남편이. 이게 충에 의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뭐에 의해서 충에 의해서 폭발하면 사고성의 형태로 와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로 그냥 교통사고 났습니까? 교통사고를 한강물에 그대로 막 저녁에 운전을 하다가 서방님이 그렇게 된 경우죠.